태블릿 PC 사야 하는데 아이패드와 갤럭시 탭 중 고민이라고 고민하지마. 안녕하세요, 리뷰하는 펭귄 리팽입니다. 오늘은 태블릿 PC를 사려고 하는 분들 중에서 가장 많이 하는 질문, 아이패드냐 갤럭시 탭이냐에 대해서 답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보통은 쓰고 있는 휴대폰의 OS에 맞춰 삼성폰을 쓰시면 갤럭시 탭, 애플폰을 쓰면 아이패드를 사지만 사실 OS와 상관없이 사용 목적에 따라 더 강점 있는 태블릿 PC를 사는 분들도 아주 많습니다. 그만큼 아이패드와 갤럭시 탭의 장단점이 뚜렷하기 때문인데요. 오늘 영상은 필기, 그림 그리기, 영상 시청, 게임 등 사용 목적에 따라 둘 중 어느 태블릿이 더 좋은지 막 집어보려고 합니다. 어느 태블릿이 과연 더 나을까요?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영상 위에 유료 광고 표시 보셨죠? 제가 따로 광고를 받은 건 아니고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로 구매하시면 소정의 수수료를 받게 됩니다. 영상을 보고 태블릿 PC를 구매하실 분들은 고정 댓글 링크에서 구매 부탁드릴게요. 자, 먼저 필기입니다. 학생들이나 직장인들 중에선 필기를 주 목적으로 태블릿 PC를 구매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필기를 하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바로 펜이죠. 때문에 필기용으로 태블릿을 사려고 하시는 분들에겐 펜의 감도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갤럭시 탭의 S펜과 아이패드의 애플 펜슬은 어떨까요? 두 펜의 느낌은 상당히 다릅니다. 먼저 S펜의 펜촉이 고무 타입이라 부드러운 느낌의 펜촉은 뾰족하고요. 애플 펜슬은 이와 반대로 펜촉이 플라스틱 재질이라 딱딱한 느낌의 펜 끝이 둥근 형태입니다. 무게도 S펜은 8g, 애플 펜슬은 18g으로 애플 펜슬이 2배 이상 무겁습니다. 그렇다면 필기에 있어 어떤 태블릿이 더 나을까요? 전 개인적으로 갤럭시 탭에 손을 들어주고 싶습니다. 갤럭시 탭은 아이패드와 달리 펜을 공짜로 준다는 점에서 이미 가성비가 높기 때문인데요. 애플 펜슬을 따로 구매하려면 무려 20만원의 추가 금액을 지불해야 합니다. 또 무게가 가볍기 때문에 장시간 필기를 해도 손의 피로감이 덜하고 고무 타입의 부드러운 펜촉 역시 필기에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다만 나는 필기보다 주로 그림을 그릴 거다 하시는 분들은 아이패드가 더 나을 수 있는데요. 화면 위에 매끄럽게 선을 표현하기엔 애플 펜슬의 통통 튀는 느낌이 훨씬 더 낫습니다. 결론은 뭐다? 필기는 갤럭시 탭, 그림 그리기는 아이패드라는 소리입니다. 모델을 더 자세히 말하자면 필기는 갤럭시 탭 S7 FE, 그림 그리기는 아이패드 에어 5세대를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는 영상 시청인데요. 사실 나는 태블릿 PC는 이렇게 쓸 거야 야심찬 목표를 갖고 있어도 결국 영상 시청용으로 쓰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그렇다면 영상 시청용으로 아이패드가 나을지 갤럭시 탭이 나을지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우선 영상 시청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는 화면 크기와 화질 그리고 사운드, 이 세 가지입니다. 먼저 화면 크기부터 볼까요? 화면 크기는 사실 같은 가격이라면 갤럭시 탭이 더 큽니다. 또 화면 비율의 경우 아이패드는 4:3으로 A4 용지의 비율을 갖고 있고 갤럭시 탭은 16:9로 유튜브 영상과 같은 비율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여기까지 말해도 대충 눈치챈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화면 크기와 비율 면에서 전 갤럭시 탭을 추천드리고 싶은데요. 우선 아까도 말했지만 같은 값이면 갤럭시 탭의 화면이 더 크고요. 비율 면에서도 아이패드는 유튜브와 넷플릭스 화면이 잘리는 단점이 있는데 특히 이번에 새로 출시된 갤럭시 탭 S9의 경우 화면 비율이 16:10이라 세로 비율이 더 넓어져서 인터넷 서칭이나 웹툰을 볼 때에도 남들보다 10%는 더 볼 수 있습니다. 방수 기능까지 있어서 샤워하면서도 영상을 볼 수 있겠습니다. 또 화질 면에서도 전 갤럭시 탭이 더 낫다고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화질에 영향을 주는 건 바로 디스플레이 패널인데 이 패널의 종류엔 LCD와 OLED, 미니 LED가 있습니다. 화질은 LCD와 미니 LED, OLED 순서로 좋아지고 그런데 갤럭시 탭의 경우 전 모델에 아몰레드 OLED가 탑재되어 있고 S8 플러스나 울트라 제품의 경우는 슈퍼 아몰레드가 적용되어 있어 아이패드의 미니 LED보다 화질이 더 뛰어납니다. 또 아이패드의 경우 미니 LED가 아이패드 프로 5세대부터 탑재되어 있는데 영상 시청용으로 구매하기엔 사실 가격적으로 너무 부담이 커지게 되는데요. 그래서 화질은 가성비 면에선 갤럭시 탭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만 사운드 면에선 아이패드가 약간 우세하다고 보는데요. 베이스가 탄탄하고 소리도 더 풍부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음악 작업을 주로 하시는 분들이라면 차라리 아이패드가 나을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일반 사용자는 사실 이 정도의 사운드 차이를 구분하기 힘들고요. 사람 목소리는 갤럭시 탭이 더 선명하게 잘 들리기 때문에 인터넷 강의를 듣거나 화상 회의를 자주 하시는 분들이라면 갤럭시 탭이 더 낫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게임이나 영상 편집 등 고성능 작업을 하시는 분들에게는 아이패드가 나을까요? 갤럭시 탭이 나을까요? 이런 분들에겐 태블릿 PC에 탑재된 AP가
중요한데요. 여기서 잠깐 AP는 컴퓨터의 CPU와 메인보드를 합친 우리 몸의 두뇌와도 같은 장치입니다. 이 AP의 경우 저는 아이패드의 가성비가 훨씬 더 좋다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왜냐면 아이패드 9세대에 들어있는 A13 바이오닉과 갤럭시 탭 S8에 들어있는 스냅드래곤 지원의 성능이 비슷한데 가격은 아이패드가 절반가량 저렴하기 때문입니다. 사실 아이패드 AP 성능이 훌륭하다는 건 많은 분들이 아실 것 같은데요. 성능 차이는 객관적으로 벤치마크 점수에서 확연하게 드러나는데, 벤치마크 점수란 1년의 테스트와 시뮬레이션을 통해 AP의 성능을 점수로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 벤치마크 점수를 나타내는 사이트들이 여러 개 있는데 아이패드 AP의 점수가 대개 갤럭시 탭을 상회합니다. 예를 들어 패스마크 사이트에선 애플 아이패드 프로 11인치 4세대의 벤치마크 점수가 무려 17,599점입니다. 반면 갤럭시 탭 S7의 벤치마크 점수는 5,398점으로 3분의 1에도 못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인지 원신과 같은 무거운 고성능 게임들도 M1 칩셋이 들어간 아이패드 5세대로도 충분히 돌릴 수 있습니다. 아이패드 미니에 들어가 있는 A15 바이오닉도 현존하는 게임 모두 구동이 가능한 수준입니다. 심지어 미니는 휴대성까지 높죠. 아이패드 미니는 무게가 293g으로 출시된 태블릿 PC 중에선 가장 가벼운데요. 햇반 아시죠? 햇반 큰 공기 한 개의 무게가 300g인데 그것보다 가볍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무게로 게임 플레이, 영상 시청, 영상 편집 등 고성능 작업이 자유자재로 가능하죠. 누워서 태블릿 PC를 하고 싶은 분들이라면 미니가 최적입니다. 그럼 게임 말고 영상 편집 프로그램은 어떨까요? 영상 편집 역시 저는 갤럭시 탭보다 아이패드가 낫다고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M1 칩셋이 들어간 아이패드 5세대 정도면 웬만한 영상 편집 프로그램은 모두 돌릴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영상도 M1 칩셋이면 무난하게 편집이 가능하고, 다만 4K 영상을 주로 편집하시는 분들이라면 M2 칩셋이 들어간 아이패드 프로 11인치 4세대 제품 정도는 돼야 깔끔하게 구동이 가능합니다. 한편으론 태블릿 PC로 영상 촬영과 편집을 한 큐에 끝내고 싶으신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 분들에게도 전 아이패드가 더 낫다고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아까 말한 아이패드 프로 11인치 4세대의 경우 전면과 후면 카메라가 모두 1200만 화소인데다 보다 넓은 시야로 촬영이 가능한 듀얼 렌즈까지 있습니다. 물론 갤럭시 탭도 조문 카메라가 달려있지만 아무래도 편집까지 하기엔 다소 성능이 떨어집니다. 틱톡이나 유튜브 쇼츠 같은 편집까지는 가능하지만 어느 정도 길이가 있는 영상 편집을 하다 보면 아이패드를 추천합니다. 그리고 태블릿 PC로 문서 작업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이분들은 갤럭시 탭을 쓰시는 게 더 낫습니다. 왜냐면 갤럭시 탭의 경우 한글 파일, 엑셀, PPT와 같은 워드 프로세서를 지원하고 무료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반면 아이패드의 경우 해당 프로그램을 사용하려면 유료 결제를 해야 됩니다. 좀 그렇죠? 또 아이패드로 한글 파일을 쓰려면 호환이 되긴 하는데 PC나 안드로이드로 옮길 때 에러가 날 수 있습니다. 해서 다양한 문서 작업을 하신다면 갤럭시 탭을 쓰시는 게 훨씬 낫습니다. 또 태블릿 PC로 멀티태스킹을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 강의를 들으면서 필기를 하거나 영상을 보면서 그림을 그리시는 분들이 있는데 자유자재로 멀티태스킹을 하고 싶다면 이런 분들 역시 갤럭시 탭을 사는 게 낫습니다. 한 가지 더 중요한 점이 있는데요. 바로 AS입니다. 사실 태블릿 PC 한두 번 하는 거 아니잖아요. 고장이 나면 수리해서 써야 하는데 그때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애프터 서비스입니다. 이 AS 면에서 전 갤럭시 탭에 손을 들어주고 싶은데요. 단순하게 서비스 센터가 얼마나 있냐만 살펴봐도 삼성이 애플보다 2배 이상 많기 때문입니다. 또 한 번이라도 AS를 받아본 분들이라면 알 수 있겠지만 애플 서비스 센터는 수리까지 상당히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예약을 하더라도 고객이 몰리면 차례가 밀리기도 하고 수리까지도 상당한 시간이 소요됩니다. 가격면에서도 애플 부속품이 더 비싸기 때문에 갤럭시 탭보다 수리비가 더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AS를 중시하시는 분들이라면 한 번쯤 고민할 지점인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사용 목적에 맞게 아이패드가 나은지 갤럭시 탭이 나은지 추천을 해드렸는데요. 한 번 더 빠르게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우선 필기가 주 목적이신 분들은 갤럭시 탭, 그 중에서도 S7 FE 제품을 추천드리고요. 주로 그림을 그리시는 분들이라면 아이패드 에어 5세대 제품을 더 낫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또 유튜브나 넷플릭스 등 영상을 많이 보겠다 하시는 분들은 이번에 새로 나온 갤럭시 S9이나 S8 플러스 제품을 추천드리고요. 음악 작업을 전문적으로 하신다면 아이패드 에어 5세대를 구매하시는 게 나을 거고요. 한편 태블릿 PC로 게임을 즐기거나 영상 편집 등 고성능 작업을 하시는 분들은 아이패드가 낫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게임은 휴대성을 중점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아이패드 미니 6세대, 넓은 화면으로 게임을 즐기고 싶으신 분들은 에어 5세대의 제품을 추천드렸습니다. 또 영상 편집은 아이패드 프로 11인치 4세대 제품을 추천드렸고요. 마지막으로 문서 작업이나 멀티태스킹을 하고 싶은 분들은 갤럭시 S8 제품을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어떤 제품을 사야 할지 마음의 정리가 되셨나요? 물론 이 영상을 보신 분들 중에서 아직 아이패드나 갤럭시 탭 중 뭘 사야 할지 모르겠다거나 나는 다른 사용 목적이 가지고 있는데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이런 분들은
댓글로 본인의 사용 예상과 또 어떻게 태블릿 PC를 사용할 건지 사용 목적 등을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 후 최대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리뷰하는 펭귄 리핑이었고요. 다음 주에도 더 가성비 넘치고 유용한 제품을 추천드리도록 할게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요. 혹시 이런 영상도 만들었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들도 자유롭게 댓글로 남겨주세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